오늘은 6번째 그 영어 엄마표 티타임 이야기를 또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신 어머님들하고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것에 대한 토탈적인 어떠한 개념 정리라든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엄마표 영어가 도대체 뭔가라는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제가 모임의 목표를 이렇게 3가지를 잡았다고 제가 얼핏 저번 첫 번째 영상인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본인이 사실 3개에 다 해당되거든요. 영어를 즐긴 엄마예요. 그리고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코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진심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발달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저는 영어를 전공했는 사람이고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엄마표 영어라는 게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되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찬찬히 그냥 관찰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엄마들이 애초에 아이가 어릴 때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엄마표 영어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역량이 과연 어디까지 엄마가 개발해야지 엄마이기도 해야 되고, 밥을 해주는 엄마여야 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엄마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또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느 바운더리까지 해줘야지만 나는 엄마표 영어를 잘하는 엄마야 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영어 교사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집에서 우리 애를 가르치면 그게 뭐 엄마표 영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 하고 집에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 하고는 난이도가 달라요. 사실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내 아이를 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그 알파에 뭔가 요소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아이는 내 말을 학교 선생님만큼 절대 듣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아이는 나랑 1년을 내가 담임하는 게 아니라 평생 담임을 해야 되는 평생 책임, 무한 책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애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녀석이 내가 지금 제 성적을 좀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집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 엄마의 그 마음의 고충이 저는 사실 느껴져요. 그래서 학년이 이제 베이비일 때는 사실 뭐 얘가 크게 뻗대기는 것도 없이 또 엄마 책 읽어줘 하고 나한테 막 정말 이렇게 앵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엄마표 영어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어 읽어주면 애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난이도도 어려워질 뿐더러 애도 이제 그 엄마랑과 하는 그 활동이 재미가 마냥 있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친구랑 놀고 싶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그게 더 재밌고 막 이런데, 엄마는 언제까지 엄마표 영어를 연연해 하고 애랑 이렇게 밀당을 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지 뭐 이러한 그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 때까지 거의 20년 가량 이제 아이를 하고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 엄마표 영어를 본의 아니게 되게 오래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다른 사이트에서 엄마표 영어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빡빡한 엄마표 영어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미국에 거주했는 그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 똑같은 미국에 거주했더라도, 우리 첫 번째 딸,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이 자동으로 귀국했을 때 영어를 잘하고, 자동으로 수능 영어를 잘 보고, 자동으로 영어에 자신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한 보충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줘야지만 제대로 영어를 잘 하는 아이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또
조정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사실 그 아이한테 내가 학원 보낼 거를 내가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학원도 보내고 내가 이제 엄마랑 아이랑 어릴 때는 뭐 학원을 보낼 나이가 아닐 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되지만 이제 서서히 학원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됐을 때는 그 여전히 이제 그거를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은 선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그쪽에 이제 과제랑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제대로 된 영어 발달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있는 자녀를 대할 때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만 하면 이제 난 엄마표 영어 졸업, 난 이제 A로부터 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엄마표 영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를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이제 어떠한 스케줄링 할 때도 가늘고 길게가 저의 사실 이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강압적으로 말고 애가 원하는 방향에 이제 밀당을 조금 하는 그 에너지 하시고 또 외부의 어떤 학원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학원 숙제라든지 또 학원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된다. 요게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필요로 한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냐라고 제가 질문 적어놨는데요. 그건 사실 쭉이에요. 쭉.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엄마표 영어 끝. 이제 학원에 가서 1임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어릴 때도 사실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에 보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집에다 끼고 뭐 A, B, C, D 가르치고 뭐 내가 이제 뭐 단어장 뭐 코팅해 가면서 뭐 이렇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지금 커리큘럼을 밟고 있고 우리 아이가 그 과제를 어떻게 해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줄 아는 엄마가 진정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내가 막 악으로 깡으로 옆집 애는 하니까 나는 왜 우리 애는 왜 못해라고 하면 정말 아이와 관계만 나빠지고 엄마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게 엄마표 영어의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정말 이제 가늘고 길게 우리 아이의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세계적인 그 글로벌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아이의 이제 마음이라든지 열린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영어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찬찬히 그 발달 단계를 지켜보고 그 단계마다 이제 얘가 필요한 모자라는 부분이 뭔지 그럼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인강을 어떻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스케줄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코칭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진정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에 저희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저는 20년 가량 영어 현직 교사였고 또 해외 유학을 갔다 왔고 또 집에 아이를 20년간 그 엄마표 영어로 키워본 결과 저의 답은 하나예요. 그 어릴 때 엄마가 책을 막 읽어주는 게 엄마표 영어가 아니다. 사실은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아이의 영어 발달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약간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와 나는 서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나와 같은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한 엄마표 영어를 하기가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까지 나빠져 가면서 내가 굳이 애를 가르쳐야 된다. 이건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 바운더리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엄마 마음이 평화롭고 엄마 마음이 불안이 없어야지만 우리 아이에게 더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특히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과목에 대해서 넓고 멀리 공부 방향을 이제 가지고 계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그렇게 닥달한다든지 이 단기적인 또는 이렇게 아주 근시안적인 그 생각으로 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애 영어 봐줄 거다라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을 좀 덜 하시고 좀 가늘고 길게 넓고 멀리라는 엄마표 영어를 좀 마음에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 영어라는 것이 괜찮은 과목이고 괜찮은 언어고 배우고 싶은 언어다라는 마음만 이제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엄마라고 하면 그 아이의 진짜 멋진 공부는 우리 엄마 품을 떠났을 때, 그죠? 그게 뭐 중학교 됐든 고등학교 됐든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아니면 정말 나중에 어른이 됐든 간에 그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까지도 계속 우리가 이제 작은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발현되면 그 아이는 이제 열심히 매진해 나갈 그러한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사실 그 아이 안에 그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지금 당장 옆집 애만큼 영어 책을 읽어내는 거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진짜 영어 문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